495쪽입니다. 1장 2장 같이 읽죠. 왕왈 내 열이여 이 소자 구하고 감반하더니 기내 돈우 황야하며 입택우아하며 자하 저박하여 기궐종하여 망현호라 이 유훈우 짐지하여 약작 줄에 얻은 이유 구걸이며 약작 화갱이 얻은 이유 연매라 이교 수여하여 망녀 기하라 여유 극매 내훈하리라. 자, 왕은 바로 고종이죠. 고종이 내 여열이여 자 오거라 그대 열이여 이 소자 구하고 감반하더니 나 소자가 옛적에 감반에게 배웠더니 기내 돈우 황야하며 이윽고 내가 황야로 들어가서 그냥 황야로 물러갔으며 여태 그 감반하더니 라고 해서 감반하더니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내용상으로 저 밑에 보면 소시 같은 경우 아마 이전엔 이걸 붙여서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감반이 마치 저 황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두 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고종이 예전에 아마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태자했던 시절에 감반하게 배웠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황야로 자 들어갔으며 황야 그러면은 좀 어디 뭐 거친 들판 쪽에 이제 그 궁궐로 들어오지 않고 아마 은둔했다 이런 뜻으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입태고 하하며 그리고 하수로 하수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았다 하니까 하수로 들어가서 살았으며 그러니까 하수가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자하조박하여 그 다음에 그 하수가에 살다가 나중에 박당으로 가서 기궐종하여 그래서 그 밑기자죠. 그리고 그 끝내 망현호라 밝아지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왕실에 있으면서 꾸준히 왕도를 닦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태자 시절에 저 바깥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밑에 그 채침의 해석을 보면 간반은 신명이니 군석에 그죠 군석편 그러니까 주석 군석편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제 무정지 시즉 유약 간반이라 그래서 무정 때에 이를테면 간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현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이제 둔이라고 읽어야 되죠. 괴명으로는 천산 돈괴가 되고 은둔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둔이라고 읽는데 뭐 같이 읽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둔은 퇴하라 물러감이라 그러니까 자, 이 왕실에 남아 있지 않고 아마 제야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고종이 언아소자 구하거 간반이러니 나 소자가 옛적에 간반에게 배웠더니 이퇴호 황야하고 그리고 이윽고 그 다음에 이윽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건 그만둘 이자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황야로 물러갔고 후 나중에 또 입거우 하하며 저 하수에 들어가서 살았으며 자하 조박하여 하수에서 저 박당으로 옮겨가서 천사 불상이라 항상 그 옮겨 다니는데 이것이 그 일정한 곳이 없었다. 항상 하지 않았다 하니까 옮겨 다니면서 일정하게 한 곳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역서 기폐학지인하고 그 폐학 다시 말해서 공부를 못한 원인을 그 쭉 서술하고 그리고 탄기 학종 무소 현명례라 그 배움이 끝내는 밝아지는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 탄식함이라. 역시 주서 무일편을 보면은 무일편에 말하기를 고종이 구로 우외하여 바로 이 내용이죠. 고종이 옛적에 바깥에서 자 이 수고로 와서 바깥에서 일하면서 원기소인이라 하니 그래서 이때
소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였는데 여차 상응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고종이 스스로 부여에게 했던 말과 같이 그 맞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국어에 보면은 역위 무정이 이부 하하고 무정이 하수로 들어갔고 자하 조박이라 하고 그리고 하수로부터 박당으로 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 공시 공영달이죠. 공영달은 고종이 위 왕자시의 기부 소리 욕기 지시 민지 간고라. 고종이 왕자였던 시절에 그 아버지인 소울이 그러니까 소울 임금이 그 백성들의 간고함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자 하였으므로 사거민간예라. 그래서 왕자인 바로 그 누구예요? 무정을 직접 민간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한번 직접 체험해봐라. 이런 체험하면서 자, 이 민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느니라. 아마도 공영달의 이 설이 가장 맞겠죠. 아마 이때 이제 그 민생 살피는 차원에서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뭐 시찰도 중요하겠지만 또 왕자로서의 덕목을 닦는 그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정이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그 저간의 사정을 쭉 이와 같이 풀이를 한 겁니다. 소시위 간반이 둔우 황야는 소시가 말하기를 간반이 황야로 들어간 것은 이대 소자 어맥으로 추직컨대 비신이라.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얘기죠. 이전에 보면은 간반 기내 도누 황야에서 마치 간반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간반한테 배우지 못하고 하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더라. 그래서 채침이 바로 이 소씨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고 실질적으로 뭐 공영달도 이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설들이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간반이 황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무정 자체가 이미 그 황야로 들어갔고 중간에 이제 두루 이런 여군을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왕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이 유훈우 짐지하여 그대는 오직 짐의 뜻을 잘 그 받들어서 짐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내 뜻을 잘 알고 내 뜻대로 나를 좀 가르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했습니다. 고종임금의 이 비유법은 대단히 탁월하죠. 앞에서부터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약작 주예 얻은 단술 예자죠. 만약에 내가 술과 단술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고종 내가 술과 단술을 만들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누룩이 되겠죠. 그래서 국얼 그대는 오직 바로 누룩과 얼 그러면 쌍난 거니까 단술 만들 때는 누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우리 식혜 만들 때 쓰는 거. 엿기름. 누룩과 엿기름이 그대는 오직 그저 누룩과 엿기름이 되어주고 약작 화갱이여든 내가 맛 좋은 국을 끓이려고 하거든 그대는 연매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는 오직 연매라. 연매가 될지어라. 지금 연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제가 뒤에다 연매에 대해서 쭉 썼는데요. 연매는 일본에선 쓰죠. 우메보시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걔네들은 많이 쓰죠. 우리는 그 이 연매를 잘 안 쓰고 그냥 그 담아가지고 뭐 쓰죠? 그 매실청 주로 써서 그 청을 가지고 달게 한 걸 가지고 각종 음식 김치 만드는데 주로 쓰는데 일본에선 주로 이렇게 쓰고 우리는 기껏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고추장에다 담죠. 고추장에다 담아서 그 장아찌 형태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는 연매라. 그래서 그 고기국에 그 서로 간의 음식의 조화를 이루는데 아마 쓰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한 걸로 뭐 드셔보신 분 있나요? 연매. 예, 연매 국에다 넣어서. 저도 이거는 아니 먹어보긴 했어요. 아, 그 괜찮던가요? 처음에 먹을 때는 시가지고. 그러니까 좀 신맛 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맛 날 거. 적응을 잘 못합니다. 이때도 예전에
그러니까 신맛 나게 국을 끓였다는 얘기죠. 살짝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반찬으로도 많이. 반찬으로는 많이 먹고 오메보시라 팔리는 거는 봤어요. 걔들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예. 그 하나씩 씹어 먹지. 식욕 돋우기 위해서 산소이니까 이제 아유, 침도네요. 식욕 돋으려고 하나씩 먹죠. 이전에 이게 아까 이게 동이족의 원래 이게 풍속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교수여하여, 그 다음에 그대는 항상 교라고 하는 것은 늘 나를 만나면서, 그죠? 나를 만나면서 수여, 나를 잘 닦아주고, 그러니까 나를 잘 닦도록 하여서 망여기하라, 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죠? 항상 나한테 늘 가르침을 베풀도록 하라 하면서 여유 그 극매 내운하리라. 그럼 나는 오직 능히 그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중에 연매 관련해서는 쭉 보시면 되고, 고기하고 어쨌든 오행의 맛을 두루두루 아마 조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때 매는 우리 보통 매실청 담을 때는 파란색으로 하죠. 파란색이 이제 약효가 많다 그래서 매실청을 담는데, 아마도 제가 이거 볼 때는 이때 우메보시는 그 황매로 담지 않나요, 혹시? 잘 익은 거. 잘 익을 경우에는 단맛이 돌고, 그 다음에 단맛이 훨씬 많고, 신맛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매로 담는 그것이 그 연매인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심지소지를 위지치라, 마음이 가는 바를 지라 이른다. 그러면은 요거는 별로 맞지 않죠. 지라고 할 때 마음이 가는 바라고 우리가 의하고 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지라고 할 때, 자, 이거는 그 마음이 의지, 그냥 내가 바깥 소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바, 그럼 오히려 요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바르게 세운 것이 요거라, 이렇게 해서 마음 심지소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바깥의 소리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고, 이거는 1부터 10까지, 그죠? 이 추시파비를 하는 사람, 자, 1부터 10까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 하나로 합하는 것이 바로 선비라 그랬고,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라고 하는 그 선비의 뜻이 되기 때문에요. 마음이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세워진 바 개념으로 표현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지소지 이쪽지고 그러니까. 심지소벌이 이쪽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하고 지라고 볼 때는 오히려 의가 심지소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맞고, 왜냐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들 분간들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뜻이, 왜냐면 우리가 그 대학에서도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의정 시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 바로 세워진 마음의 실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때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바깥 소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언행이 일치되도록 해야 마음이 바로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마음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깥의 물건의 꾀임에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잘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거라서 소립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정확한 뜻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매라고 하는 것은 행야라, 감이라, 범시왈, 주비 구걸이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그 다음에 엿기름이 아니면 불성이요, 이루지 못하고, 이 엿기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 뒤에 자, 여기가 아니라 자, 시에 보면은 시의 상송편, 그러니까 은나라의 그 송에 해당되는데요. 그 상송에 보면은 계명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계명주를 담는데 계명주가 굉장히 달아요. 아침에 다구는 때면 벌써 술이 다 익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계명주를 담는 데는 아마 엿기름을 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쓸 때는 엿기름은 안 쓰죠. 그 누룩을 쓰지. 그래서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여기 은나라의 그 얘기니까, 내가 술과 단술을 담으려거든 하면은 술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계명주 만들 때는 누룩도 필요하고 엿기름도 필요하고, 단술만 표현할 때는 엿기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같이 보시고, 근데 술을 굉장히 달게 하려면은 엿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해서 거의 끈적끈적한 술이 되죠.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연매면 불하며, 자,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연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맛을 이루지 못하고, 맛이 조화롭지 못하고, 못하며, 인군이 수유 미질이나 임금이 모름지기 아름다운 바탕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득 현인 보도라야, 반드시 현인의 도움과 인도를 얻어야 내능 성덕이라, 예능이 덕을 이루느니라. 작주라고 하는 것은 국다즉 태고하고, 자, 이 국이 누룩이 너무 많으면은 매우 쓰고, 그죠? 술을 만드는데 누룩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쓰고, 그 다음에 얼다즉 태감하니, 그 다음에 이 엿기름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 다니, 국월 득중 연후에 누룩과 엿기름이 그 중간 정도를 얻은 뒤에야 성주하며 술을 이루며, 작갱자는 국을 만드는 것은 염과즉 짤함, 소금이 너무 많으면은 짜고, 그 다음에 매과즉 산하니, 매실이 너무 많으면 신이, 연매 득중 연후에, 역시 여기서는 이제 연매를 따로따로 지금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연매 그럼 아예 그 절인 것인데, 채층 같은 경우는 소금 따로, 그 다음에 매실 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거는 맞지는 않죠. 왜냐면은 매실을 오래도록 계속 보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예 연매로 만들어 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매가 그 중간 정도, 그저 중을 얻은 뒤에야 성갱이라, 맛 좋은 국이 만들어지느니라. 심지어 군 당이 제강하고, 신은 임금에 대해서 마땅히 유로서 강을 그저 다스리게 하고, 건널지 자니까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신하의 그 부드러움으로써 인간의 임금의 강함을 잘 건널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가제부하여, 가라고 하는 것은 오름으로써, 아마 뒤에 제가 이거 해석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구제하고, 그 다음에 유로서, 그러니까 강함을 구제하고 다스리고, 오름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죠. 거의 가이가 아니라 오름으로써 그릇됨을 그죠? 오름으로써 그릇됨을 구제하여 다스려서 좌우 규정하여, 그 다음에 그 법도의 발음을 그죠? 좌우에서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좌우에서 돕고 바로잡아서, 뭐 이렇게 규자는 법규자니까 좌우에서 돕고 바로잡아서 이성기덕이라, 이로써 그 덕을 이루느니라. 고로왈 이교 수여하여, 자, 그대는 항상 나를 만나서 나를 그저 닦도록 하여서 나를 닦아주며, 이무아기하라, 그대는 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능행 이연여라 하니, 내가 능히 그대의 말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공시왈 교라고 하는 것은 비일지하라, 딱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가르쳐라 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3장 먼저 읽죠. 열왈 왕이여, 인을 구다무는 시유건사니, 하고 고운하셔야 내유획하리니, 사불사고하고 이극영세는 비열의 유문이로소이다. 열이 말하기를, 부열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인을 구다무는 수유건사니, 사람이 들음이 많은 일을 구하는 것은, 그죠? 사람들이 들음이 많은 일을 구하는 것은 시유건사니, 이에 바로 오직 섬김을 세우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많이 들은 자를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 스승을 하나 구하는데 두루두루 다문다식한 사람이죠. 다문다식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이에 오직 내가 이 일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그죠? 일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하고 고운하셔야 그 부열이 지금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부열이 왕에게 그 우리가 사람을 항상 많이 견문이 넓은 사람을 구하는 것은 때에 맞춰서 그래서 때에 맞춰서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사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하고 고운하셔야. 그런데 이제 그 옛 가르침에서 배워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고훈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학문이 되겠죠. 검증된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고훈. 그래서 옛 가르침에서 검증된 가르침에서 배우셔야 내유 획하리니 이에 얻음이 있으리니 사불사고하고. 그런데 섬김의 옛 것을 본받을 사자는 본받을 사자가 되겠죠. 옛 것을 본받지 않고 이 극영세는 이로써 능히 오래도록 한 세대를 오래도록 한 곳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열의 유문이로소이다. 열이 들은 바가 없나이다. 열이 들은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 세대를 은나라를 오래도록 번성시키려면 반드시 예로부터 그 검증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충분히 그 임금으로서 나라를 세울 수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른 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경에서 이 서경에서 상서에 나오는 많은 말들은 공자가 워낙 인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많이 그저 견문이 넓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여러 차례 그 강조한 말씀에 나오죠. 이를테면은 그 수리편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수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그 위정편이었던가요? 자장이 학갈록이라 그랬죠. 선생님 그 녹을 어떻게 하면은 벼슬자리에 나가서 그죠? 그 오래도록 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미로 학갈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공자가 답변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많이 들어라. 많이 듣되 그런데 의심 나는 것은 빼놓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다문. 그래야 그래서 그 나머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신중히 하되 그 남음이 있는 것은 그죠? 남음이 있는 것은 그죠? 그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서로 남음이 있더라도 그 신중히 그 있는 남겨진 말들을 다 하지 않는 것은 그 허물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그 우리가 익자사무 그 다음에 손자사무가 있을 겁니다. 벗하는데 그저 또 계시편에 나오는데요. 익자사무라고 할 때 그때 고든 일을 벗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일을 벗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다문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들음이 많은 일을 벗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 세 가지 벗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공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짓는다고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문 많이 듣되 뭐라고 하냐면 택기선자 그랬죠. 그 선함을 골라서 선함을 가려서 따르고, 그 다음에 dak연히 지지차여라. 그러니까 내가 두루두루 알고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짓는다. 그죠? 두루두루 알고 난 뒤에 나는 뭘 짓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루 알지 못하면 두루두루 많이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은 택기선자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많이 듣되 그 들은 것 가운데 선함을 잘 가려내서 따르고, 그 다음에 다견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많이 보고, 그러니까 다문다견 많이 보고 기록하는 것, 이것이 알매 다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를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 내가 스스로 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정확하게 적중할 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정확하게 알아서 두루두루 변통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되느냐면 다문이라는 거죠. 다문과 그 다음에 다, 견, 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의 다음이라. 근데 이제 많이 듣되 반드시 이것저것 주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택기선이 되는 거죠. 그 선함, 그죠? 그 선함만을 골라서 따르는 것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dak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 이제 기록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거듭 한 3번 정도 논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역에서도 이 개념 써죠. 산천대축계. 산천대축계에 대해서, 산천대축 그러면은 산계가 뭐냐면은 하늘이 산천, 하늘이 산 아래에 있는 거죠. 산 아래에 있는 대축계에 보면은 산 아래, 그 하늘이 산 아래에 있으니까 천재 산중 아니 군자 이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그랬나요? 다식, 많이 알아라 그랬죠. 다식 전언, 앞서 가신 그저 성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앞서 가신 성인의 행실이 되는 겁니다. 다식 전언 왕행, 왕행 그랬죠. 다식 전언 그 왕행하여 이 축기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문다식, 그죠? 다문다식의 개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다문자는, 그죠? 그 많이 듣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지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힘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그 문헌을 고증할 줄을 모르니까 일단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에게 두루두루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보다 꼭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각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뭐 노인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에이 저 사람들 나보다 막 학벌이 낮고 뭐한데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널리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고 훈자는, 그 다음에 옛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지키라,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되는 거죠. 두루두루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사람들은 이랬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라. 고훈이라고 하는 것은 선성왕지훈으로 옛적에, 그죠? 옛적에 돌아가신 상황의 가르침으로 제 수신치 천하지 도니, 바로 수신과 천하를 다스리는 도가 바로 그 속에 실려 있으니 이전 이모지류 시하라. 앞서서 나왔던 요전편과 순전편, 그 다음에 대우모, 고요모, 익직모,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구 고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천대축계에서 나오는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전원 왕행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구 고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식 전원 왕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열이 칭왕이 고지왈, 열이 왕을 부르면서 왕이시여라고 했으니까 왕을 부르면서 알려주며 말하기를, 인구 다문자는 사람들이 많이 들은 자를 구하는 것은 시유 입사라. 그죠? 이는 오직 일을 세우는 것이라.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일을 하나를 하려면은 이게 다문이라라고는 여론 청취가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요즘에 무슨 퇴직하고 앞으로 살 날은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금 그다지 부족, 그거 갖고 살기도 어렵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치맥집 하나 열죠. 동네에다가. 동네 치맥집 하나 여는 것도 시장 조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우죽순 잔뜩, 예전에 보면 저희 동네에 보면 저희 아파트 앞에 보면 이미 한 2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더니 7, 8집이 여섯 뭐 아니 4집 정도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이 제일 먼저 망할까 이거 계속 쳐다봤죠. 결국은 다 문 닫고 맨 처음에 남았던 그 집 하나만 딱 남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를 하려면은 일단은 여론 수렴 많이 일단은 해야 된다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문이 넓은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또 두루두루 각계 각층의 그 여론을 듣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입사라 한 것이고, 이 내용은 나중에 홍범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홍범에 대해서도 개의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자 경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서민에게까지 듣고 그 다음에 거북전과 시초전까지 치는 것,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이나 필학고운하여, 그러나 많이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대중주수 이렇게 도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옛 가르침,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검증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워서 심식 의리 연후에야 깊이 의리를 안 뒤에야, 그죠? 이게 우리가 뭐가 두루 화합하는 정치가 되는지, 그죠? 뭐가 두루두루 균등하게 베푸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의리를 안 뒤에야 어둠이 있으니 불사고운하고, 그래서 옛 가르침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능 장치 구한 자는 능히 오래도록 다스리고 오래도록 편히 한 자는 비열 소문이라 하니 열이 들은 바가 아니라 라고 하였으니 심은 무차리하라, 심이 이러한 이치가 없다라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옛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두루 의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임시왈 부열이 칭왕이 고지는, 자 부열이 왕을 부르면서 알려준 것은 마치 우가 순임금을 부르면서 뭐냐면은 제 광천지하라고 하는, 제께서는 바로 천하를 빛나게 하셨다, 빛나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세와 정이 같으니라. 이건 앞에 뭐 대우모편에서 나오나요? 대우모편에 있는 내용과 같더라라고, 문장의 방식이 그렇더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4장 같이 있죠. 4장, 5장, 6장까지. 유학은 손진이 무시민하면 걸수 도저구 걸궁하리이다. 유효는 학반이니 염종실을 전후학하면 궐덕수를 망각하리이다. 가무 선왕 성헌하사 기영무건하소서. 자, 유학은 지금 지금 멸명 하편은 공부와 그저 배움, 학과 가져 학과 결국 교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학을 근본으로 바탕으로 하여서 자 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교학상장의 이치를 두루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천자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죠. 정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바로 교화를 이루려면 먼저 본인이 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잘나지 않고 예전에 이와 같이 훌륭한 성인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손진이 뜻을 겸손히 함이니, 자, 자기 뜻만 막 그 지강지대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뜻이 공손히 하는 것이니 무시민하면 궐수 내래하리니 때로 그죠 민첩함에 때로 민첩함에 힘쓰면, 그러니까 때로라고 하는 것은 때 맞춰서 우리가 민첩히 행해야 될 때 민첩하게 하는 것. 우리 그 정치인 중에 하나 이 이름 있죠? 시민이라는 이름. 서경에서 이름들 많이 잘 따집니다. 그래서 유시민 할 때 아마 여기 갖다 썼을 겁니다. 그 무시민하면, 그래서 때로 민첩하게 하는 것을 힘쓰면 그 닦음이 이에 오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수신이 될 것이니
윤회우 자하면 진실로 일을 그저 잘 품으면 일을 잘 진실로라고 하는 건 믿었게 하여서 일을 잘 품게 되면은 적도저구 궐궁하리라. 도가 그 몸에 쌓여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요 내용도 역시 그 논어에서도 표현했죠. 논어에서도 항상 군자라고 하는 것은 식무구포,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민어사, 그죠? 민어사이 신어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항상 일은 민첩하게 민어사 일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다만 말에 대해서는 삼가라 이렇게 표현했죠. 삼가라라고 표현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에 대해서는 뭐하다? 어눌하게 하라 이 말까지 표현하셨었죠. 말에 대해서는 워낙 말 잘하는 그 공자 제자 누가 하나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런이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말을 어눌하게 하면 이게 인입니까? 까지 이제 물어봤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중하게 때로는 오히려 어눌할 정도로 해야 되고 하지만 맡은 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그 도에 나아가서 바로 바루어질 것이라 바루어질 것이니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호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호학이라라고 하는 호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미비너사의 신어언이라고 하는 내용 하기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호학 그 공자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서경을 봐야 아 여기서 이렇게 공자가 그랬죠. 나는 새롭게 한 것 하나도 없다. 다만 후대를 위해서 그냥 서술했을 뿐이라 이렇게 찬술했을 뿐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거듭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면서 자꾸 지위가 높아지고 부와 권력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그 교만해지는 것을 억누름이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굽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무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시민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시 불민예라. 자, 때 맞춰서 그죠? 때 맞춰서 민첩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라. 손기지하여 그 뜻을 겸손히 하여 여유소 불능하고 능치 못한 바에 그죠? 마치 그 겸손히 하여 마치 능치 못한 바가 있는 것처럼 하고 민어학하여 여유소 불급하며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배움에 대해서 민첩히 하면서 항상 뭐예요? 소불급 마치 아이고 내가 저기 못 닿았는데 하면서 그저 못 닿은 것처럼 하며 하여서 허이 수인하고 그저 비워서써 사람을 받고 뭐예요? 이허로 수인이라라고 하는 택산 함께 나오는 말씀이죠. 이허로 수인이다 그러는 것은 하경 그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죠. 택산함의 위에 연못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요 안이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도 이 가운데가 음허로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느낄 수 있다라는 함이 되고요. 그래서 군자는 이허로 수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허중하게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택산함께서는 아래에 있는 간교의 군자가 아직 총각이죠. 총각이 위에 있는 그저 소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장가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 욕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어 수인하고 근이 영기면 그저 부지런함으로써 몸소 힘쓰면 즉기 소유 여천시달하여 그 닦는 바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물물이 흘러나와서 우물이 아니라 샘물이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그 샘물이 비로소 그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와서 두루두루 먼 곳까지 미쳐서 그러니까 처음에 두루두루 미쳐서 원원기레일이라 그래서 그 원원하면은 끊임없이 샘물이 나와서 그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로소 나와서 그 오매
나한테까지 오는데 그 끊임이 없다 원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다 무슨 소리냐면은 근원이 깊은 물은 그죠? 그래서 이제 심천이라는 말을 쓰죠. 심천 또는 연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기 중용에 나오죠. 부박연천이라고 하는 표현. 깊고 깊다라고 할 때. 깊고 깊다. 그래서 연연여천이라. 연연함이 마치 샘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 근원이 깊은 물은 쉼 없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그 취한 내용입니다. 연원호 기레일이라 자는 차연이 이라고 하는 것이니 독신이 심념호차하면 자, 그 독실하게 그죠? 두터운 믿음이 두텁게 믿으면서 두텁게 믿으면서 그다음에 이에 깊이 생각한다면 즉 도저거 신하여 도가 내 몸에 쌓여서 불가히 일개인이라 가히 한두 가지로 그 계산할 수가 없느니라. 겨우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죠. 그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그죠? 무궁무진하여서 그 무궁무진하게 쌓일 것이라라는 거죠. 부수지래하고 무릇 닦음이 오고 그래서 와서 쌓여서 기학지 득어 기자 여차이니라. 그래서 배움이 그 몸에 얻어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라. 공부를 할 때 처음은 모르지만요. 오랜 세월 동안 쭉 하다 보면 본인이 이게 쌓임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렇게 샘처럼 그죠? 샘처럼 쭉 솟아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 공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가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막힘이 없고 이치에 따라서 착착착착 그 말씀 잘 하시는 걸 보고 다들 그러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외우셔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도가 쌓인다 그러면 이치가 그저 궁리가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그저 통달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더라. 그것이 마치 깊은 그 샘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과 같더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배움의 효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 5장은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배워서 그 다음에 원래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자 무정임금이 되니까 고정임금은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곧 바로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옛사람들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써서 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두루두루 내가 배운 바를 바탕으로 해서 두루두루 천하를 고무진작시킨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칠복자라고 하는 것은 자 북두드리고 장구치면서 그래서 바로 고무진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는 바로 효라라고 이렇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는 학반이니 배움의 반이니 배움의 반 우리가 교학상장이라는 말입니다. 염종시를 전후학하면 자 그 마치고 시작하는 것을 뭐에 대한 생각에 마치고 시작함을 바로 전후학 배움에서 법 삼는다면 항상 배움으로 시작하여서 배움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배움으로 시작하면서 하면은 권수덕을 망각하리라. 그 덕을 닦는 것을 덕이 닦여지는 것, 그 덕이 닦여지는 것을 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덕이 다 닦여지더라. 자신도 모르게 묻어져서 닦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제5장의 이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후대의 군주들이 조회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조회하기 전에 이미 경연을 하죠. 경연을 해서 서로 간에 공부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또는 때로는 점심으로 끊임없이 군신 간에 모여서 경연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에 나오는데요. 얘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수요가요라도 불식이면 부지기지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름지기 참 맛 좋은 안주가 있더라도 내가 직접 먹지 아니하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수유지도라도 불락이면 부지기선예라. 모름지기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아무리 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아니하면 그 선함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로 학연후에야 지 부족하고 그러므로 배우고 난 뒤에야 내가 그저 부족함을 알고 공부를 해봐야 부족한 걸 알죠. 제가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 뭐죠 뜻글자에 대해 원리를 잘 모르고 하니까 천자문 초기에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마 대부분들이 느낄 겁니다. 한자 무지무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아, 이게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확실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야, 그죠? 어느 정도 배움도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이제 배우다 보면, 나 많이 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움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이리저리 자리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꼭 돈 많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자원봉사라도 해가면서 저 노인복지관이라는데 한번 직접 가르쳐 보시면 됩니다. 직접 가르쳐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뭐 얼마나 고난지를 알 수 있다. 왜냐? 사람들 알아듣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방면으로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나이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쭉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가르쳐 본 후에야 고남을 알 것이니 아니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가르치다 보면 정말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직접 가르쳐봐. 배웠으면 반드시 가르쳐봐야 돼요. 그래야 고남을 아니 지 부족 연후에야 능 잡았냐 하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안 뒤에야 능히 스스로를 돌이키고 그리고 또 지 곤 연후에야 고남을 안 뒤에야 능히 스스로가 강해질 것이라. 그죠?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얼마나 되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 이게 또 잘못 가르치면 이게 두루두루 골치 아픈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강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교학상장례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오늘 그 공자 석전대제죠. 탄강일. 참 탄강 몇 춘이었죠? 2500 몇 년이? 69년? 석전 표현인데 석전대제죠. 원래가 그 8월 정일이죠. 첫 번째 정일에서 아마 지난주 22일 날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토요일인데 원래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에서 뭐 기차 같은 게 워낙 밀리니까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이번엔 미뤘답니다. 그래서 오늘이었죠. 오늘로 미뤄서 이렇게 치렀는데 원래는 22일 날 토요일 날 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거기 갔다가 잠깐 이 앞쪽으로 나오는데 누구 앞에 유리묘관 쪽으로 쭉 자리 놓아가지고 노인분들 앉아 계시고 뭐로 자료들 나눠줬잖아요. 설명하고 하는데 거기 어떤 조금 젊은이가 젊은이도 아니지만 40대 내가 석전이 도대체 뭔 뜻입니까? 아마 노인네들한테 계속 앉아있던 분들을 쫙 물어봤던가 봐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는가 봐요. 자기가 전혀 외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공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공자가 우리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공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석 그러면 뭐 생각해요? 자기가 볼 때는 석가모니인데 이게 도대체 국어냐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도 모르고 그냥 석존 그야말로 석존이죠. 공자 석가모니 석존대제 그 뭐예요? 그래서 석존이 아니고요 석전입니다. 그래서 대체 뭔 뜻이에요? 석가모니란 뜻인가요? 뭐 옛날 성인들을 그렇게 부르는가요? 어떻게 뭐예요? 이 얘기에 나오는 얘기죠. 춘간에는 그저 석전제를 올리고 추간에도 석전을 올린다라니까 존이 아니라 전이죠. 잔 올릴 전자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같은 게 바로 요거잖아요. 같이 똑같이 해서 좋은 술 올리는 거죠. 좋은 술 올린다 해서 이건 어른한테 드리는 것이 되고 잔에다 해서 이제 술잔 올린다. 공자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몽전이라 그래서 꿈을 꾸었더니 두 기둥 사이에서 내가 앉아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술을 올리더라. 그래서 공자의 죽음을 우리가 몽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몽전이라 표현했고
석이라고 하는 것은 쭉 잔들을 쭉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쭉 갖다 풀어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을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그 올린다 이런 뜻에서 그냥 석전이고 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올리고 가을에 한번 올리고 하는 데서 석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성균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석전이라는 말은 얘기 어디에 나오더라. 문왕세자편에 보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문왕세자편에 쭉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서 어쨌든 뭐 음악도 그리고 음악에 뭐 제대로 하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하나요? 뭐 앞에서 뭐 하시는 분 보니까 영 서투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 전 지금 여기 국립국악원에서 나가서 연주한 게 지금 2년 되고 그 전에는 그 중국이 공산화 사회주의화가 되면서 공자 제사를 거의 못 지냈었죠. 한동안 쭉 한 몇십 년간을 못 지냈다가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중국에서 이 제사를 배워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쪽에서 국립국악원하고 그다음에 저 문묘 그 대성전 쪽에서 이렇게 가서 공자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가서 가르쳤고 음악이 굉장히 늦죠. 옛날 방식은.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공산당은 어떻게 자기들 방식으로 빠르게 음악을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걔네를 연주를 하는데 뭐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갔더니 야 우리나라에서 연주하는 저 재래악하고 공자 사당에서 하는 게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 중국에 있는 걸 또 갖다가 여기서 연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이러냐고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분 이제 쫓아내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연주하기 시작한 지가 다시 2년 됐다는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조금 더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에 대한 요 가르침이 매우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 유학의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공부하는 분들은 더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예절 뭐 굳이 전통이라기보다도 최소한의 인륜법도를 좀 세워야 될 시기에 너무 등한시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처음 참석해 봤어요. 처음 참석해 봤는데 뭔가 좀 어설프고 거의 사회 보는 분들이나 뭐 진행하는데 보니까 좀 그 격에 맞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보는 공자와 현실에서 성경을 지키면서 제 지내는 분들의 그 격이라는 것이 너무 좀 낮더라. 그래서 수준 높게 좀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한 어쨌든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거는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전대제 하는데 이 석전이란 말은 어디에서 유래한다라고 앞에다 써놔야죠. 그래서 아까 저는 자료에 있을까 싶어서 한참 찾아봤더니 자료에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석전이라고 해놓고 제사 지내면 쭉 써놓는 거예요. 최소한 원전은 갖다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석전제라 유래한다. 아닌 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석가모니하고 이게 되지 않는가? 대뜸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거, 가르침의 최고의 전당이 원래 성균관이죠. 조선의 성균관은 국립대학입니다. 원래가 서울대학이 아닌 국립대학이 성균관 대학이 돼야 되는데 이 일제 36년기를 거치면서 그쪽에 있는 유생들이 많이 그 유학 세력들이 변질이 돼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그 많은 땅들이 사유지로 넘어가 버렸죠. 거기 일대가 온통 다 국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국가 소유가 돼야 되는 지금 완전히 사유지가 돼버린 꼴이 됐습니다. 자, 효는 교야니 언교의는 거학지 반이라.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움의 반에 거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 도척 권공자는 체지입이요. 대개가 도가 그 몸에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체, 뭐 꼭 몸이 세워진다라기보다도 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 몸에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체라 개념이죠. 그 다음에 효하고 인자는 자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참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효학이니까 배움을 가르치는 거. 다음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것은 용지행이니 그저 쓰임의 바로 행함이니 용의 행. 그 앞에는 체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가 몸에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체가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의 행함이라 이렇게 되죠. 용의 행함이니 겸 체용합 내외지 후에 체와 용을 아울러서 안팎으로 합한 뒤에 성학 가전의라 바로 성인의 학문이 가히 온전해지느니라. 시지자학은 학냐요. 처음에 스스로 배우는 것도 학이고 그 다음에 종지교인도 역학냐니 그 다음에 마침내 그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또한 배움이니 아까 이제 교학상장이죠. 일념종시 그 다음에 한 가지 그저 생각의 종시를 상제어 학하여 항상 배움에 그 두고서 무속간다니면 그 사이에 조금도 틈이 없다면은 즉 덕지소수유 부지기연이 연자의리라. 덕에 닦이는 바가 그러함을 잠깐만 어디로 가냐. 덕지소수유 부지연이 연자이라. 그 덕이 닦여지는 바가 그러함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러하게 되는 것, 그죠? 그 부지기연, 그렇게 덕이 닦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도 이미 그렇게 되었더라, 닦여지는 것이라. 호갈 수교역왈효니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것 또한 효라고 하니 효어 위학지 도에 자 위학 그죠 배움을 위하는 도에 대해서 그죠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자 효는 위학의 도에 대한 바로 반이고 그러니까 내가 배움을 위하는 도에 이미 반이고 반수자득이라 하니 그래서 반은 모름지기 스스로 얻는 것이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꼭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배우는 것. 남이 가르쳐서 깨우치면서 또 그 속에서 자득하는 것이 있죠. 반은 모름지기 자득이라 하니 차설은 극이 신교로되 지금 이 부열이 설명한 이 말씀은 지극히 그저 새롭고도 공교한데 단 고인 논하게 옛사람들이 학문을 논함에 억에 평정적시를 하여 말씀이 다 그죠 평온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매우 실증적이며 차장구 수비일 불응 중간 이러한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한 구절이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을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 장구, 그죠? 이 문장이 그 하나가 아니면서, 그죠? 이 문장이 한마디, 그러니까 일, 불응, 중간, 일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중간에 있는 한 말과 불응하지,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다만 이것이 공교롭고도 참 험하다. 참 그 속에 자상한 뜻들이 있는데, 요것을 익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교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참 쉽지 않더라. 자, 가르친다는 것이 배움의 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인데, 차는 개, 후세, 석, 교, 그 다음에 기, 권위, 오이, 논, 성현지, 학예라. 후세의 가르침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라고 하는 것은 기교, 그 다음에 권 그러면은
방편, 권도가 되겠죠. 기교와 그 권도의 방편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잘못 성현의 가르침을 논했기 때문이라. 잘못했다. 이건 아마 이제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열의 말을 통해 가지고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이에서 그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 또 깨닫는 바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가르칠만 할 정도가 됐을 때 한번 가르쳐 보시면은 그 상대방들의 질문, 그 다음에 배우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우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 보면은 처음에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려고 할 때 이 문장이 제대로 깨우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 백방으로 찾아봐도 잘 이해 못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무조건 들어가서 부닥칩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표정을 보면 아 여기서 이런 뜻이겠구나 해서 항상 그거 참 많이 깨우치는데요. 그 정도 되려면 좀 공부가 어느 장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가 반드시 그 가르침으로 들어가실 것을 제가 적극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6장까지 하고 좀 쉬죠. 그 다음에 가무 선왕 선왕하사 기영무건하소서 그랬는데요. 선왕이 성헌 이루신 법을 잘 살피셔서 기영무건하소서 길이 허물이 없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선왕의 이루신 법이 되니까 바로 옛 성인의 가르침이 되겠죠. 아까 나왔던 고훈이 되겠죠. 고훈하고 고훈하셔야 옛 가르침에서 배우셔야 라고 하는 3장의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되고 건은 과야라. 토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죠. 과야라. 덕수 조어 망각이나 덕이 모름지기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덕은 이렇게 깨우쳐진 법은 반드시 선왕에게서 봐야 하니 그러니까 선왕께서 어떻게 그 법제를 지으셨는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바로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직접 글을 통해서 봐야 되고 선왕 성법자는 선왕이 이루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지 소당수자여라. 자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이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뭐 헌법 등의 법만이 법이 아닙니다. 모든 제도, 인륜 다 뭐냐면 법이라는 거죠. 법은 그냥 물숫자에다가 따를 것자가 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바로 순리를 표현하는 거죠. 순리. 이전에도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순리가 법이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악법도 법은 우리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법 철폐하라. 이제 운동권적 그 시위할 때 악법 철폐하라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고 그 애들도 법은 따지죠. 누가 악법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야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법은 절대적으로 악법은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심을 위반하지 않는 법이어야 법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왕의 성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자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라. 맹자언 준 선왕지 법이 과자는 미지유하라 하니 역차이해라. 선왕의 법을 따라서 그죠? 선왕의 법을 따라서 허물하는 자 선왕의 법을 따랐는데도 바로 지나친 자 허물을 짓는 자는 있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바로 이러한 뜻이니라. 그러니까 덕과 법이라는 거 하는 것을 두 개를 분명히 나누어 가지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되고 깨달아서 내 몸에 쌓이는 것이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반드시 선왕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앞서가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거울 삼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정했던 손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손익.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세대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은 앞선 선왕의 법을 얼마나 손익을 잘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서 나오죠. 쉬었다 하겠습니다.